반드시 좋아지는 포인트를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람의 몸이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원리가 있다면 해결해주는 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해결점이 반드시 있겠다. 그런데 그것도 누군가 그랬어요. 인체에다가 어떻게 공식을 적용할 수 있어? 사람의 몸에다가는 누구나 다 똑같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네가 말한 데처럼 공식으로 딱딱 떨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넌 함부로 사람의 몸을 공식처럼 설명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래도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라면을 끓였어요. 기본 라면을 끓이고 떡을 넣으면 떡라면, 만두를 넣으면 만두라면, 치즈를 넣으면 치즈라면이 될 수 있겠다. 기본 레시피가 있다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것까지는 할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인체에서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 중 하나가, 문제가 생겨주는 포인트가 있으면 또 우리 인체에서 그렇게 연결되는 고리를 해결해 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근막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막. 이 근막의 개념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연결되어지는 어떤 선들 향해서 문제가 되고 꼬여 있다면 그 꼬여지는 부분을 해결해 주면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닭을 잡을 때는 양쪽 날개를 잡습니다. 고양이를 잡을 때는 목덜미를 잡습니다. 사람은 어디를 잡아야 한 번에 잡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왜? 최소한 그곳이 사람을 대변할 수 있는 포인트라면 어딜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처음 죄송합니다만 수정이 돼서 입과 항문이 만들어져서 사람의 모습이 만들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부분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인체에서 꼭 근막이 꼬이는 자리가 있더라. 그게 머리, 두피. 우리는 모상근막이라는 부분을 찾게 됐어요. 두 번째는요, 이곳을 통하면 전체 근막이 풀리다 보니까 내가 좋아진다라는 개념을 설명을 할 때 그 막힌 것이 풀리고 피가 들어가서 혈액이 그곳을 치료할 때 우리 몸은 좋아지는 거네. 결국 모든 조직 사이로 피가 정확하게 들어가서 그 피가 소통이 될 수 있도록만 만들어내면 몸은 좋아지는 거야. 그러면 그 근막이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 몸이 좋아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에 손을 대고 근막을 풀었더니 어떻게 된다? 몸이 변화하게 돼요.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요거 말고요, 장부라는 에너지를 보게 됐어요. 사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장부의 모든 기운의 에너지가 좋아진다면 몸에서는 치유의 에너지랑 연관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분을 만나서 원리적인 요소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의학에서는요, 배꼽을 신궐이라 부릅니다. 신궐. 그곳에 어떤 에너지가 있나는 걸 고민하다가 이제 그분이 무엇을 하나의 그림을 저한테 보여줄 때 아이하고 엄마가 탯줄로 연결되어 있고 아이가 엄마를 마주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의 모든 영양분은 배꼽을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주고받았죠. 그렇다면 추론적인 건데 배꼽 뒤에는 모든 장부랑 연결되는 어떤 것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배꼽이라는 곳 뒤에 우리는 지금 배꼽 안쪽에는 모든 장부랑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그림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저 배꼽을 한번 자극을 해보자. 배꼽에 자극을 주면 장부들의 영향이 얼만큼 많이 퍼지고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배꼽 주변의 근막을 풀어보게 됩니다. 네, 배꼽이죠. 세 번째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기를 하다가 또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왜냐면 허리 디스크 환자들 또는 무릎이 안 좋은 사람들, 이런 분들, 특히 디스크가 있어서 다리로 저려 내려가는 방사통, 우리는 그런 통증을 라디에이션 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방사통이라고 합니다. 방사통.
요 통증들이 진행될 때 어디를 치료해야지 좋아질까라는 부분을 해서 풀어보고 만져보다 보니까 엉덩이에 있는 글루테스 미디우스 중둔근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도대체 저희가 왜 저렇게 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또 니 조인트 아스라이티스 관절염이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관절염이에요. 관절에 어떤 염증이 오거나 질환이 왔을 때 학슬풍처럼 다리가 무릎이 커지거나 또는 무릎에 변형이 오거나 이런 부분에 변형이 올 때 무릎 주변 뒤에 있는 위중을 풀어서도 효과를 좋았어요. 허리도.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엉덩이의 중둔근을 푸니까 왜 좋아질까라는 의문을 계속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본의 우다가 선생님이라는 분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그분을 통해서 얘기 듣다 보니까 그분의 원리에 의했더니 인체의 모든 근막은 엉덩이 중둔근에서 꼬여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인체 근막이 꼬이는 곳까지 세 군데의 그림을 넣고 답을 하자. 이 세 군데를 풀어주면 인체의 근막이 풀리니까 이겁니다. 마치 택배가 왔어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박스에 포장이 되어 있어서 제가 물건을 뜯으려고 겉에 거를 뜯습니다. 테이프로 뜯고 또 안에 열었더니 또 스티로폼에 쌓여 있고 이 모든 것이 뭐다? 그런 포장의 단계를 근막이라고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풀어놨더니 이제 본 모습이 보이는데 얘를 내가 조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불이 들어오게 하고 작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기능을 하게끔 만들어 놓으려면 그 핵심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 기본에서부터 나머지 거는 조립해 나가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것을 얹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아지는 5가지 포인트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가보자. 1번, 여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첫 번째 5거 중에서 많이 설명했던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많이 만졌던 횡격막. 참 많이 여러분들도 해오셨던 것이죠. 두 번째, 요추 1번, 세 번째, 쇄골, 네 번째, 종아리, 다섯 번째, 상경추. 요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5가지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떠한 클라이언트가 오든 여러분들은 이 5가지를 좋아지게 하는 운동을 시키든 또 거기에 만든 무슨 기술을 쓰셔서 테크닉을 쓰시든 어떤 마사지를 하시든 재활요법을 시키든 그건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이 5가지를 건드려주면 몸은 반드시 좋아진다. 5가지의 포인트를 공식적 요소를 집어넣고 5가지에다가 우리 한번 중점을 설명하자. 그러면 이 5가지의 원리를 다시 한번 정확한 설명으로서 이해하고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횡격막입니다. 횡격막은요, 내장기들이 연관된다. 간, 내장기들이 연관돼서 붙어있더라. 소장, 대장. 그리고 횡격막 위에는 정확하게 심장이 있고 양쪽에는 폐가 있고 또 폐가 있고 나머지 장부들 표현했었습니다. 그러면 얘가 움직이면 1. 모든 장부들이 움직인다. 장부의 움직임이다. 두 번째, 650개의 전체 근육이 일어나서 혈액순환이 일어난다. 혈액순환. 결국 피가 돈다. 피가 돈다는 건 뭐다? 치유의 반응이 일어난다. 치유. 좋아지는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치유.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 본능의 에너지에서 치유의 에너지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횡격막을 내가 반듯하게 좋아질 수 있는 첫 번째 뭡니까? 1. 복식호흡을 한다. 복식호흡 하죠. 두 번째, 얘의 뿌리인 경추를 풀어준다. 이겁니다. 왜? 이 장부들을 한 번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복식호흡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땐 남녀가 구분돼서 태어나죠. 그래서 남자는 뛰어다니고 무거운 걸 들고 짐승을 잡아오고 이런 호흡 자체를 복식호흡을 합니다. 여자는 아이를 갖고 출산하는 에너지 때문에 주로 흉식호흡을 합니다. 이제 주로 그러다 잠이 들면 복식호흡으로 바뀌었다가 살아갑니다만
이 복식호흡을 한다는 에너지는 모든 장부의 기운의 에너지와 더불어서 650개의 모든 혈액순환이 잘 일어나게끔 만들죠. 결국 장부의 움직임이 뭐가 됩니까? 여자분들은 대부분의 질환이 변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입으로 들어온 거 못지않게 나가지 못하면 몸에서 질환이 되죠. 독이 돼서. 얘가 나가줘야지 장부들이 움직이고 순환이 되고 소통이 돼서 회복의 에너지로 바뀌니까. 그래서 횡격막을 살려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고객이 오게 되면 첫 번째 저는 그 사람의 호흡을 봅니다. 절대로 고객과 먼저 설명하지 않습니다. 누워보세요 라고 하고 그 사람의 호흡을 눈으로 지켜봅니다. 이 사람의 호흡이 흉식을 하는지 복식을 하는지 먼저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어디가 불편하다고 얘기하는데 호흡이 흉식호흡이다라고 얘기하면 모든 관리 전에 그 사람의 호흡부터 바꿔놓으셔야 됩니다. 왜? 내장기가 작동해야 되는 거죠. 엔진이 돌아야 됩니다. 엔진이 서큘레이션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배에다 손을 대고 숨 들이마시고 숨 뱉어가면서 계속 복부를 호흡을 시킵니다. 계속 호흡을 시키면서 안 되면 묵직한 물체를 배 위에다 얹어놓고 숨 들이마시고 뱉으면서 그 복식호흡을 일부러 유도시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제일 먼저 작동하는 게 횡격막의 움직임에 의해서 위장과 소장이 안쪽에서 정상적인 모틸리티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빌리티도 일어나겠죠. 그리고 얘네가 움직이니까 내장기 쪽으로 혈액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제 본능의 에너지에서 간, 심장, 소장이 치유의 에너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치유의 에너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첫 번째 에너지를 열어주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횡격막을 통해서 복식호흡을 시키기 시작하니까 몸이 편해지고 좋아지더라는 거죠. 사람의 몸이 이상할 정도로 좋아지는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을 설명하고 싶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좋아졌던 원리 중에 하나가 참 신기할 정도로 이게 있더라고요. 균형 또는 압력, 균형과 압력이라는 단어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물체가 세워져 있습니다. 얘를요 세워놓는 균형은 반대쪽에서 막대기를 지탱하고 또 반대쪽에서도 막대기를 지탱할 때는 우리는 균형이 맞춰집니다. 만약에 인체를 설명할 때 옆모습입니다. 골반이고요. 뒤에 척추 기립근, 앞에 복직근. 뭐가 된 거죠? 복직근하고 균형을 이룬 거죠. 그래서 뼈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앞에 또 뭐가 있어요? 요방형근. 앞에 있는 근육은 그거는 요방형근이 아니고 앞에는 장요근. 뒤에는 요방형근. 균형입니다. 근데 장요근에다가 소장을 얹으니까 얘도 둘을 던지죠. 광배근하고 하후거근. 얹어서 균형을 또 이룬 거예요. 균형입니다. 그랬더니 엉덩이에서 대둔근이 딱 균형을 잡아주고 앞쪽에서는 요거 때문에 대퇴사두근이 균형을 잡아주죠. 쿼드리셉스가. 그리고 밑으로는 햄스트링이 또 같이 잡아주고 앞쪽으로는 전경골근이 잡아주고 뒤로는 비복근이 잡아주고 이렇게 계속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균형과 압력에서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압력이라는 게 또 배의 압력이 인체에서 어떻게 작동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압력. 그래서 횡격막을 통해서 복압이라는 에너지를 합니다. 자, 횡격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동맥의 선이 피가 내려가죠. 또 피가 올라가는 정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음식이 내려오는 식도가 있습니다. 자, 동맥, 정맥, 식도. 배에는 일정한 압력이 있습니다. 위에도 폐 쪽에도 여기도 압력이 있죠. 폐에도 있고. 그런데 폐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폐를 움직이는 것은 이 횡격막과 전체의 압력 중에서도 배에 있는 압력도 지대하게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이가 들어가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몸에서 이 횡격막이 늙는 것보다 이 혈관들이나 어떤 변화가 오는 것 중에 제일 두드러진 변화가
이 식도가 가늘어집니다. 위축되는 거죠. 위축이 되다 보니까 배 압력이 세지다 보니까 이 식도가 위로 올라갑니다. 위장하고 딸려 올라갑니다. 이거를 식도 열공 탈장이라 부릅니다. 이런 과정들에서 압력이라는 것에 조정할 수 있는 대부분의 못이 횡격막이더라. 결국 위에 상제, 우리 상초와 중초의 기운의 조절은 압력인데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횡격막이라는 겁니다. 횡격막은 650개의 근육을 움직이고 횡격막은 그리고 모든 장부의 움직임과 연관이 돼서 몸을 살아가는 반응에서 살려내려는 반응으로 만들어주는 그 근본적인 스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요 횡격막의 에너지였습니다. 자, 요추 1번을 두 번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설명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 타당해. 타당한데 나랑은 맞지 않아. 그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 교수의 원리를 내가 받아들여서 공부를 해. 그리고 나서 본인이 자기 거화 시키는 과정을 해서 내 거를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고 안 맞아. 왜 안 맞아요? 공부를 해보셔야죠. 그리고 원리를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건질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10년을 앞서가는 겁니다. 자, 요추 1번 어느 날 무언가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의 어떤 원리를 좀 더 생각을 해보자. 인체 원리를 생각을 해보자. 사람이 좋아지는 원리 중에서 변화하는 그림을 찾아보자라는 것을 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우리 몸은 자기 몸을 자기가 아낍니다. 자기 몸에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가 계속 나를 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살리려고 하는 세포 중에서 NK세포라는 게 또 있어요. 얘가 나를 살리려고 균과 싸우다가 어느 날 혼돈이 와서 내 몸의 정상적인 세포를 얘가 다시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상태죠. 그런데 내 몸은 항상 나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서 그 살리려고 하는 뒤에 엄청난 백그라운드가 뒤에서 있어주더라는 거죠. 나를 살리려고 도와주고 보태주고 지대해주고 밀어주는 게 뭐냐? 그게 피입니다. 피가 돌아서 설명드렸던 에너지는 뭐냐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저까지 내려가는 배설과 소화의 에너지가 있고 심장에서 전신으로 피를 다 돌려서 다시 밖으로 오는 서큘레이션, 순환의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순환의 에너지가 완전해지면 우리 몸은 치유의 에너지를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몸이 너무 안 좋으신 분이라 쳐봅시다.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가 치료하고 났습니다. 이제 암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비춰지는 모습 말고 그분 몸 안에 있는 자기를 너무너무 살리려고 하는 그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작동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그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지켜줘야 됩니다. 이 에너지가 자기 몸을 버티고 있습니다. 치유의 에너지입니다. 여기 중에서 가장 그 치유 에너지를 우리가 복돋아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말초로 그 모든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 원활하게 된다면 그 뒤에서 나를 지켜주는 에너지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 힘을 받게 해주는 에너지가 하초로 가는 기운의 에너지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쭉 연구해보고 책을 보다가 찾은 것 중에 하나가 척수신경이 뇌에서부터 내려가다가 요추 1번까지는 하나의 줄기로 내려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줄기에서부터는 가지로 하지로 쫙 내려가서 발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고객의 발목을 만져봅니다. 그리고 발목의 측정을 정확하게 해봅니다. 해봤더니 한쪽은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각도들을 조절해서 그 발목의 두께를 조정해줬더니 하지에서 피가 돌고 림프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요추 1번부터 내장기들에서 반응이 회복 반응으로 바뀝니다. 내장기들 반응이 급격하게 복식호흡으로 바뀌어가면서 몸에서 본능의 장기가 아니라 치유의 장기인 간, 심장, 소장이 그 에너지의 기운으로 바뀌게 되는 걸 봤습니다. 얘네들을 살리면 몸에서는 회복이 되겠다. 치유가 되겠다라는 그림을 합니다. 요추 1번입니다. 여기는 3초의 배수열입니다. 3초. 우리가 6장 6부라고 설명합니다. 6부. 6장은 간신, 비폐신이라고 설명했고 심포. 그리고 6부는 담, 심, 소장,
위, 폐, 여기는 대장, 요게 3초인데 요 3초가 육부의 에너지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다 저는 봅니다. 누군가 물어봐요. 신 교수님, 수기적으로 몸의 조화로움을 설명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어떤 걸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 묻습니다. 제가 그럴 때 3초로 한번 해봅시다. 3초. 왜 3초인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세계의 기운이 완전하게 조화로움을 일어나고 그 조화로움이 이루어지면 하지 쪽으로 혈액순환이 일어나고 해부 생리학적으로 요추 1번까지 척수신경이 내려오다가 1번에서부터 갈라져서 내려가니까 우리는 이 신경의 에너지를 요추 1번까지는 중심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상초와 중초와 하초의 기운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있어서 찾아갔다 이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오시게 되면 항상 묻습니다. 자, 몸을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앞쪽으로 움직여 보세요. 자, 뒤로 넘겨 보세요. 자, 뒤로 넘길 때 이 클라이언트가 뒤로 못 넘깁니다. 3초가 문제가 온 겁니다. 방법은요. 이 뒤에 요추 1번을 자극을 줘서 3초를 열어줘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상초, 중초, 하초에 전체 조화로움이 완성되어지면 요추의 에너지가 살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반드시 좋아진다라고 하는 첫 번째 횡격막과 두 번째 요추 1번의 기운의 에너지를 놓고 고민해 봤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몸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줄까? 그때 횡격막의 에너지에다가 먼저 1순위를 먼저 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엔진을 돌리기 시작하죠. 두 번째, 상초, 중초, 하초의 조화로움을 만들어 가자. 그래서 다리를 각도를 벌려가면서 척수신경이 하지 쪽으로 정확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열어줍니다. 자, 그러면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상초, 중초, 하초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몸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면 그때부터 매니어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위장의 에너지에서 간과 심장과 소장의 에너지를 바뀌어서 치유의 방향으로 가입니다. 자, 그 상태로 이제 고객은 계속 복식호흡을 통해서 약 3분에서 5분 정도를 그 호흡을 계속 풀어줍니다. 여러분들은 근본적인 요소의 에너지를 풀어주면서 그 사람의 에너지를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에너지가 느끼기 시작하면 파장의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에너지냐면요. 교감의 에너지와 부교감의 에너지 중에서 부교감의 에너지, 치유의 에너지 중에서도 알파파라는 파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자기 몸을 살리고 만들어가는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는 요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너무 불편한 곳에 가서 밥을 먹으면 체합니다. 그죠? 내가 너무 어려운 자리에서 어려운 분하고 같이 있어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게 가시방석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편안한 내 집에 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누워있으면 몸은 너무 편해집니다. 만약에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럼 가슴은 두근거리고 심장은 벌떡벌떡거리고 뭔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를 도망쳐서 집에 가서 딱 누웠더니 그때서 이완이 되고 편해집니다. 교감과 부교감의 계속 교차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객이 나를 찾아 들어오는 그 에너지는 교감의 에너지였다는 겁니다. 바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클라이언트가 여러분하고 접하는 그 에너지는 절대로 변화될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몸의 변화는 열이 들어가고 장부에서 본능의 장부에서 치유의 에너지로 바뀔 때 그 치유의 에너지가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빨리 시간을 정해놓고 교감의 에너지가 부교감의 에너지로 바뀌게 결국 치유의 에너지로 바뀔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복식호흡을 시키고 다리를 벌려서 몸의 상태, 상초와 중초와 하초의 기운을 다시 한번 만들어가는 겁니다. 설명했던 인체에 반드시 몸에서 풀어줘야 될 근막의 세 개의 포인트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모상건막, 두피를 풀고 모든 장부하고 연관되는 배꼽의 기운을 통해서 장부에 신호를 줘서 장부들의 고유한 자기들만의 미세한 파장을 통해서 모빌리티를 계속 자극을 줍니다. 모틸리티를 자극을 줍니다. 세 번째는 인체의 모든 곳에 연관되어지는 근막이 엉덩이 중둔근에 있기 때문에 중둔근을 풀어서 전체의 모든 느슨함을 줘서 소통되게 해주는 겁니다.
그물옷을 입었을 때, 쇠타를 입었을 때, 당겼을 때 전체가 당겨지는 그림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이 두 가지부터 먼저 정리를 내리겠습니다.